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이름 뚱땡이 알록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산은 소구두 돌궐 혼혈인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동절도사라는 당나라 최고 관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배경하에 이민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최고 관직에 올라 당나라를 유린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산은 돌궐 제국 무장 출신이었던 이란계 소구두인 아버지와 돌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원래 성씨는 안씨가 아니라 강씨이고 이름은 녹산인데요. 녹산은 소구두어로 밝게 빛난다라는 뜻의 로우샨을 음차한 것입니다. 현재 이란에서 이름으로 사용되는 로우샨이나 유럽에서 사용되는 록산느, 록시, 록사나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알록산은 평로절도사가 관장하는 영주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알록산은 이곳에서 당나라와 북방민족을 연결하는 시장의 관리로서 일하다가 당시에 평로와 범양절도사를 겸하고 있던 장수규라는 인물에 발탁되어서 장수규 집안의 가자, 이 가짜가 거짓 가짜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로 들어가서 하급 무장으로 활약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알록산은 그렇게 장수규 밑에서 일하다가 37살이 되는 740년에 평로의 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인보가 당나라의 재상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이인보의 의중에 따라 평로절도사로 임명이 되죠.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인보가 알록산이 인재라고 하면서 현종에게도 여러 번 보고했기 때문에 알록산은 현종의 눈에도 띄게 되었는데요. 이런 배경 하에서 알록산이 결국에 744년에 범양의 절도사, 이 핵심 세 번진 중 하나인 범양절도사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알록산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이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냐 하면 그가 혼혈인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평로 및 범양절도사 장수규의 눈에 띄었다는 것부터 그 이후에 재상 이인보에게 발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종은 물론이고 양귀비의 양자까지 된 것을 보면 일단 그의 엄청나게 뛰어난 처세술을 예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가 얼마나 처세에 밝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현종이나 양귀비와 얽힌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근에 달할 만큼 엄청난 비만이었던 알록산에게 현종이 그 큰 뱃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물으니까 알록산이 그저 진심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너무 뚱뚱해서 양쪽에서 시종의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알록산이었지만 현종 앞에만 서면 호선물을 추고 바람과 같이 빨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양귀비는 알록산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직접 자수가 놓인 비단옷을 만들어서 알록산에게 주고 노가, 즉 애기 알록산을 만들어서 가마에 태우고 같이 궁중을 거닐며 씻겨주기도 하고 이것을 보던 현종이 양귀비에게 노가를 식여준 목욕값을 주면서 유의를 즐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인보가 현종의 총비였던 무회비를 매개로 한심을 사면서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알록산은 고위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훔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비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알록산은 현종과 양귀비, 이인보와 같이 당나라의 핵심 인물들에게 무한 신뢰를 받으면서 48세인 751년에 드디어 하동절도사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야흐로 장성 이남의 핵심 절도사 자리를 한 손에 쥐게 된 것인데 이렇게 알록산이 당시 병경 방위 병력의 거의 40%에 달하는 18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록산이 세 번진의 절도사를 겸임한 다음에 이인보가 죽고 양귀비의 친척 양국충이 후임 재상이 되어서 이인보 일파를 배척하기 시작하니까 알록산의 권세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충과 알록산이 대결을 펼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훈공을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알록산이 빈번했던 거란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엄청난 무공을 쌓은 것이고, 남부의 건남절도사를 겸임했던 양국충 역시 이 남방에 대해서 엄청난 토벌을 자행하면서 현종의 눈이 띄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중앙정부인 장안의 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재상이었죠. 그래서 재상 양국충이 장안의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지방의 절도사였던 알록산은 유주, 지금의 북경입니다. 유주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와 가까운 것은 양국충이었습니다. 그 결과 알록산이 점차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것인데, 이 양국충은 알록산이 이 장안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언제나 현종에게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항상 경고하고는 했죠. 이런 배경 하에서 불안감이 커진 알록산이 자신의 병력을 믿고 실제로 스스로 황제가 돼서 단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755년 11월 부장사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알록산의 난을 국내적 정치 상황에 한정해서 바라본 해석이고요. 알록산은 이런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당시 당나라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유는 워낙 저스티스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핵심만 요약해 보면요. 돌궐의 패권이 위구르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 돌궐에 속해 있던 소구드인들이 대량으로 이 알록산이 있었던 남쪽 당나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위구르 제국의 압박을 피해야 됐겠죠. 그래서 소구드인들이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알록산의 주력 부대, 소구드인 주력 부대가 돼서 장안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록산의 난은 당나라 내부의 정치 상황 플러스 돌궐에서 위구르로의 세력 교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나라 편에서 제가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군대는 번진들, 이렇게 존재하는 번진들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군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 장안에 있는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 거란과 대결을 펼쳤던 알록산의 부대에 당해낼 만큼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는 756년 1월에 바로 이 장안 옆에 이 낙양이 조그맣게 있겠죠. 지금 너무 더러워서 안 보이는데 이 낙양이 바로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양에서 알록산이 자신을 대연의 황제라고 하고 연호를 성무라고 하면서 연나라를 창건한 것이죠. 옛날부터 이 북경 쪽 이 지역을 춘추전국 시대부터 연경, 연주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나라를 창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장안마저 함락당하면서 현종이 사천 지역으로 도망친 것인데, 이때 마회에서 현종을 수행한 병사들의 요구로 양국충과 양귀비를 처형하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사천으로 도망쳐서 전열을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당 왕조가 하서, 농우, 북정과 같은 변경에 있었던 번진들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위구르 제국으로부터 또 군대를 끌어들여서 안사의 난을 제압하려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위구르 황제의 아들인 야부구 테킨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장안과 낙양을 점령하면서 알록산의 난이 진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구르가 당나라 왕조를 도와준 것은 어디까지나 선이라기보다는 약탈을 위해서 원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나라의 부녀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재물들이 북방으로 옮겨가게 되고, 당나라는 위구르 제국에게 엄청난 치욕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알록산이란 괴물은 당 중기에 황제의 눈에 띄어 중요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문관 귀족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적을 물리친 이인보가 핵심 절도사의 이민족을 등용하면서 탄생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고선지도 당나라의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등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이민족들도 많이 등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당나라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국대적인 성격을 지닌 대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속사정에는 이런 어두운 면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